캡슐갑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 시장 얘기 좀 잠깐 말씀드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좀 의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 6월 24일입니다. 코스피가 0.3%, 오늘 장중 최고가를 갔었습니다. 장중 최고가가 3292포인트로 최고치를 썼는데 아직도 뭐 개인들은 재미가 없죠. 시장이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도 재미가 없는 시장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거든요. 결국은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카카오의 상승과 하락도 그 다 자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뒷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보시면은 0.38% 하락해서 1012포인트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이 장중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제 바뀌었죠. 이때가 최고가였는데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3292포인트 장중에 최고치를 좀 역사를 쓴 날이 오늘인데 계속 재미가 없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런 시장은 지속될 겁니다. 재미없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이때는 돈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났고 근데 지금은 거래대금이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짝 늘어나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확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예탁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밑에가 이게 예탁금입니다. 신용 잔고고요. 자, 이때는 시장이 좋았죠. 예탁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제 1월 여기 최고치까지 계속 늘어났죠.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시장이 갔는데 예탁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죠. 이러니까 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 시장 자체에서. 아니면 돈이 막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없는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아시겠지만 SK, IT, 대어라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약을 받으려는 일시적인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는 이때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산 예탁금이 들어왔던 자리고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갔는데도 예탁금이 정체되어 있다. 신용도 막 크게 늘지 않아요, 지금. 아니면 신용이라도 막 팍팍 늘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도 않고 있죠. 결론은 이제 자금이 좀 떨어진 거죠. 총알이 좀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수를 누가 끌어올렸죠? 카카오가 끌어올렸습니다. 어제도 보시면은 카카오, 네이버 시가총액이 3, 4위에요. 거기 셀트리온까지 상승을 하고 하이닉스까지 붙잡아주고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지 않으니까 시장은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지수적으로는 대형주 몇 개로 올려치는 그런 흐름. 근데 어제 보시면 화학주들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민감주 쪽들도 하락을 했고 그런 부분이 지수는 올라가지만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종목만 공략을 한다. 그렇게 돼서 시장이 올라가는 건데 정작 개인들이 계좌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되는데요.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나스닥 지수예요. 나스닥 종합 지수인데 최고치를 갔습니다. 최고치를 갔는데 뭐 빠르게 뭐 이렇게 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좀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시장이 연준에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상승을 하고 좀 그런 시점이죠. 블러드 총재가 뭐 금리 인상 앞당겨야 된다, 뭐 내년에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또 그저께죠. 새벽에 또 파월이 연설이 있었죠. 파월이 하원 인터뷰에서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 뭐 일시적이고 이런 인플레로는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고 뭐 괜찮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나스닥이 또 최고치를 간 거죠. 그럼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연준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간을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회사채를 매각한다. 뭐 규모도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채를 매각한다. 일부러 이렇게 하나씩 던져요.
하게 던지고 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만하면은 다시 나와서 또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테이퍼링을 우리가 앞두고 있죠.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데 정작 테이퍼링 선언을 하면은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버냉키 때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발언을 세게 하고, 그래서 시장은 충격을 받으면 다시 또 안정시켜주고, 그렇게 좀 내성을 시장에 대해서 좀 기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학습 효과를 주는 거죠.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야 될 사안은 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을 거고, 7월 FMC도 있어요. 7월 FMC 있고, 7월에 7월 말이에요. 8월 1일부로 미국 부채 한도가 종료가 됩니다.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뭐냐? 미국은 적자가 나는 그런 나라죠. 그 달러를 발행을 해서 그좀 메꾸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죠. 미국이 달러 약세를 만드는 이유도 이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시간 있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채한도 협상이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협상이다. 여기 나오죠. 경제용어 사전인데요. 여기 뉴스 기사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죠. 부채한도 상향 없으면 8월 중 디폴트 위험. 부채한도 높일까? 이제 협상이 이제 7월 말에 진행이 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협상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 충격을 한번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알고 가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미국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을 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협상을 해야겠죠. 이게 난항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에 미국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약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예산을 경기부양 측에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로 한 5,600조 정도 되는데 이거를 또 유예시켜서 뭐 연장을 하거나 상향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 부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죠. 뭐 국가 부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크게 갑자기 인상을 시켜버리면은 더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바이든이. 그럼 또 인플레 압력이 오게 됩니다.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서 돈을 더 풀게 되면 인플레 압력이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많은 시점인 거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여기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 한도는 올리는데 이제 서명을 하고 지출을 좀 삭감을 압박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뭐 요렇게 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나오죠. 2011년 때 오바마 행정부 난항 겪으면서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을 했고 증시가 급락한 바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유예를 시킬 가능성도 있고 상향을 시키되 이제 지출을 삭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출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뭐 증시 호재는 아니겠죠. 이 부분이 7월 말에 있다. 여기도 하나의 또 넘어야 될 산이다. 7월 FMC 이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7월 FOMC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컨퍼런스가 있는 FOMC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7월 말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건을 우리가 잘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8월 26일에서 28일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 제가 테이퍼링 지도를 얘기하는데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언제 시점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8월 말에 있는 잭슨 미팅에서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거다라고 의견을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일정 수준의 현금을 못해도 30%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요. 뭐 권장을 3, 40%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현금은 못해도 한 30% 정도는 가지고 가시면서 시장의 추후 좀 지켜보셔야 된다.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은 오르고 있지만 그 재미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가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익은 좀 챙겨 확정 짓고 뭐 챙겨 주시고 하면서 현금화 30% 정도는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최고치를 가는데도 환율은 이게 고공권에서 떠 있습니다. 환율이 안 밀리죠. 갭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갭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좀 안 밀리고 이렇게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환율도 좀 밀리지 않고 있죠. 그만큼은 외국인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계속 그런 거예요. 전고점은 넘어가고 최고치는 갔지만 수급이 이렇게 막 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수에 좀 착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미없고 종목 몇 개만 올라가고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장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시면 오늘 이제 기관이 좀 사긴 했는데요. 외국인을 보시면 현물은 파는데 선물은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 게임을 하는 거죠. 종목으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지수 붙잡아 놓고 얘네들도 이제 종목들 몇 개 쏘면서 이 지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목으로 뭐 크게 수익 실현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파생 쪽으로 좀 이득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선물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수 게임을 하고 있다.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뭐 주식을 사주지 않지만 선물로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만기일 이후로 선물 사고 팔고 또 사죠.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지수가 오르고 팔면은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사면은 다시 오르고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노란색, 지수가 검정색인데 똑같이 움직이죠. 외국인이 선물로 계속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막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는 이제 지수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크게 뭐 전처럼 수익을 많이 주고 그런 장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잘 지키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요새 카카오를 보면은 그 삼성전자 1월 때와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 계속 강조드리는 삼성전자를 안 사면은 뭐 바보가 되는 것처럼 해서 막 삼성전자 사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이때가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샀을 때였죠. 96,800원 가면서 실제로 좀 9만원대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으십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게 카카오에서도 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오늘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기술적 패턴으로 이제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전일 양봉을 다 잡아먹었죠. 잡아먹는 장대 음봉의 거래량까지 최고치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가장 커요. 지금 장대 음봉이 매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보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게 나온 건데 원래 주식이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피날레를 할 때 이렇게 이격이 급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격이 급상승을 하면서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종목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공포가 되거든요. 이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주식 격언이죠. 뜨거울 때 팔고 차가울 때 사라. 이게 이제 주식 격언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격이 높아지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과열권이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서 추세를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죠. 고점을 여기서 그냥 이으면은 여기 액면 분할할 때 이 자리가 나오고 여기를 이제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 최대까지 왔던 거죠. 얘가 갈 수 있는 추세선으로 최고치까지 왔다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삼성전자를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됐는데 카카오도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쉽게 따라갈 수는 없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1월처럼 카카오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렸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추가 상승을 좀 만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왔어요. 외국인 기관이 엄청 팔았죠. 근데 이 6월 14일부터 개인이 계속 샀거든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끌어올린 거죠. 14만 2,500원대부터 17만 3천원까지. 그래서 카카오는 과열이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신규 매수는 이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고요. 고점이 어느 정도 좀 나온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월 삼성전자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카카오를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막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막 형성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막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막 따라 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세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이제 보유자 분들은 내일 어느 정도 뭐 지지가 되거나 좀 방어가 되는 구간에 분할 매도로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카카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땐 카카오가 이 모멘텀이 지금 카카오뱅크 상장부터 해서 자회사 상장들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계속 받는 거죠.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해서 사실상 시가총액은 똑같은데 주가가 싸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카카오가 상장 준비 중인 종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이버와 달라요. 카카오. 네이버는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그대로 본인한테 잡히는 구조인데 카카오페이 요거는 이제 하반기로 좀 연기가 됐고요. 근데 이렇게 카카오가 자회사들을 이렇게 상장을 시키면은 다 떼주는 거죠. 그러면은 카카오는 이제 자기 매출이 아니고 자회사 매출에서 거의 지주회사격으로 좀 변환되는 이게 상장을 다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모멘텀은 좀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되겠죠. 왜냐면은 알짜 자회사들이 다 사업을 하고 상장이 됐으니까 카카오를 안 사고 내가 카카오뱅크를 사고 싶었다 하면 지금 카카오를 사야 되지만 카카오뱅크를 직접 사겠죠. 그래서 뭐 한두 개는 이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재일 수 있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계속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거는 본인의 이제 캐시카우가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주회사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카카오 투자가 긍정적일 수 있을까? 이걸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이버랑 차이점이 그겁니다. 네이버는 계속 가지고 가요. 계속 가지고 가는 건데 카카오는 계속 자회사들을 상장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매출 구조도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때 좀 긍정적이지 않은 면이 더 있습니다. 지주회사격으로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도 1월 삼성전자처럼 좀 안 사면 안 되는 분위기가 최근에 좀 형성이 됐다. 그러면서 오늘 기술적으로도 고점에서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증가해서 좀 나오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보유분들은 이제 반등 시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 좀 이익을 챙겨주시고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카카오에서 이제 자금이 빠지면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좀 지속이 될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 카카오에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생기겠죠. 이제 고점이 쳤으니까. 그럼 그 돈이 또 다른 쪽으로 가서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뜨거울 때, 모두가 환호할 때 팔아야 되고, 모두가 공포에 질리고 떠날 때 매수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